코스피가 오전 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2,5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해 이틀째 1,400원 선 위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HBM을 일부 수출 중인 삼성전자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통령실이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하반기 증가분 공제율이 20%인 상황에서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난 10월 공급액이 전달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전 중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무너졌던 2,500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오전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오전 장중 2,490선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1% 넘게 오른 2,490선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총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미 상무부 발표가 간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엿새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며 현재 150만 원 선에 다가간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며 685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06원까지 오르면서 이틀째 달러당 1,40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준금리 인하와 수출 증가세 둔화, 또 위안화 약세 등이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엇갈리긴 했지만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9% 내렸지만 S&P 500은 0.24%, 나스닥도 0.97%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은 2거래일 연속, 나스닥은 3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종별로 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다는 소식에 3.46% 올랐고요. 미국의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는 회계 부정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28%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간밤에 나온 미국 공급관리협회와 S&P 글로벌이 각각 내놓은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SBS 비전 박규준입니다. 최근 우리 주력 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됐던 악재의 뚜껑이 미리 하나 열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선 건데 특히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 중인 삼성전자를 둘러싼 우려가 큰 모습입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수출 통제 품목이 뭡니까? 네, 구형인 2세대 HBM부터 최신 제품인 5세대 HBM까지 모든 제품이 포함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 밀리미터당 초당 2GB보다 높은 제품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 통제하기로 했는데요. 이 규칙에 따라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제품 생산에 활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HBM을 포함한 대부분의 첨단 반도체에는 미국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한국산 HBM도 수출 통제 영향권에 있습니다. HBM의 중국 수출 통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더 클 거란 관측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외신과 업계 등에서 삼성전자의 HBM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미국 조치로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구형 HBM이 엔비디아의 중국향 보급형 그래픽 처리 장치에는 수출 통제 적용을 받지 않아 우회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HBM이 사라지는 만큼 매출 감소분을 메워줄 고객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HBM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선단 제품은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한 가운데 인공지능, AI, 빅테크 고객사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를 이끄는 선두 주자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짓고 있던 미국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형 배터리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영향력 확대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GM은 미시간주 랜싱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P통신은 GM이 내년 3월 말까지 공장 매각을 마칠 예정으로 GM은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내 단독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100%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공장만 사고판 게 아니고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죠. 네, GM은 각형 배터리 셀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동 개발하고 이를 GM의 차세대 전기차에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LG 엔솔은 이를 계기로 파우치와 원통, 각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 지갑이 닫히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처럼 체감 물가 상황은 좀 다르죠. 실제로 채소류는 또 10% 넘게 뛰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어땠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4로 1년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5.3% 떨어져 전체 물가를 0.22% 끌어내리는 효과를 낸 영향입니다. 신선식품은 0.4% 오르며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채소류는 10.4% 오르며 세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년 새 무 가격이 63%, 호박 43%, 오이는 28% 뛰었습니다. 다만 배추 출하 지역이 확대되고 김장 재료 수급이 늘며 전월 대비로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올 들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지며 전기, 가스, 수도 물가도 3%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전체 숫자는 낮아졌지만 체감은 여전히 높다는 거죠. 네, 근원 물가를 봐도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이 심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랐습니다. 두 달째 1%대 상승률이고 서비스 물가 지수도 19개월 연속 둔화세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의 물가 수준 자체는 높은데요. 기재부는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아직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와 당근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고 내년에도 커피 농축액과 같은 식품 원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높은 체감 물가와 흔들리는 내수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이 현실화되더라도 결국은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만 누릴 거란 비판도 나오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네, 대통령실이 조만간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늘어난 소비에 대해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 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보다 공제율을 더욱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며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하고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라지만 여윳돈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난주 나온 10월 산업활동을 보면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이 9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데 그만큼 지갑을 닫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상품의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 감소를 기록 중입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내년에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혹은 투자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불확실성까지 커진 영향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먼저 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기업의 68%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들은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 또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그나마 투자 계획을 세운 32%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내년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4곳 중 1곳 이상은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안 할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부정적 전망과 상법 개정 등 투자 환경 악화, 또 내수 시장 위축 전망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의 지원 부족을 들면서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확대와 법인세 감세, 투자 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상위 아파트와 하위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일단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의 5분위 배율은 5.5로 집계됐습니다. 5분위 배율이란 주택 가격의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난달 기록한 5.5의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평균 5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08년부터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격차를 있게 한 소득 양극화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정책 대출 규제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어제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5억 원부터 6억 원대의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 집이 영향권입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 제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네, 대출이 어려워지는 건 앞서 보신 디딤돌 대출뿐만이 아니죠. 연말에 은행권의 전반적인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다른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결국 수요 쏠림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0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6,51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비해 88%나 급증했습니다. 또 특례 보금자리론 시기였던 1월을 제외하곤 올 들어 월 기준 최대 공급입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제한을 둔 데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DSR 규제가 9월부터 강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요건과 집값 기준이 따르지만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한 달여간의 심사 기간을 감안할 때 10월 공급 실적부터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보금자리론이 막힌 대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금공은 조달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5개월째 보금자리론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연 3.95%라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 메리트는 없는 셈인데요. 하지만 은행권이 연말 비대면 대출기를 막는 등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고 어제부터는 다른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도를 줄이는 등 제한에 나서면서 보금자리론 수요는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올해 2조 원 규모로 추진됐던 민생금융 지원의 이른바 시즌2가 열리는 겁니다. 어렵지만 연체 없이 성실히 빚을 갚아오던 소상공인의 호소에 대한 응답도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어떤 방안들 검토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은행권은 연체 전이라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차주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만기 조정,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간 연체를 했던 소상공인 지원은 있었지만 연체 없는 이들에 대한 건 처음입니다. 조영병 은행연합 회장은 어제 소상공인 지역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 출발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에서 이 역시 연체 없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추가 사업자금 마련도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상생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창업과 성장, 폐업 등 상황별 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은행권 금융주치, 즉 주거래은행의 1:1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발표되고 또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앞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됩니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의 상생 확대가 금융당국의 민간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팔비틀기란 지적은 여전한데요. 대출 조익이 반사 효과로 역대급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으로서도 상생 그림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최근 30에서 50대 남성의 절반이 비만 상태일 정도로 비교적 젊은 층의 비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감소하던 흡연율도 다시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지난해 국민 건강 조사가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민 만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만성질환 등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최근 10년 사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과 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이 증가했습니다.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인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 남성은 45.6%로 절반 가까이 됐고 여성은 27.8%로 늘었습니다. 특히 연령별 비만 증가율을 보면 20대와 30대 여성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원인은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곡류, 과일 섭취가 줄고 육류, 음료류 섭취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또 흡연과 음주 상태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성인 흡연율이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대 남성 흡연자는 1년 사이 9.6%포인트 급증해서 10명 중 4명꼴로 흡연을 했고 20대 여성 흡연자도 부쩍 늘어서 12% 이상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의 경우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이 남성은 소폭 줄었지만 여성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청은 일부 흡연율과 비만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어제부터 제한됐죠.
이런 가운데 민간보험사가 비만 치료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건강보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보험이 나왔다고요.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와 당뇨 GLP-1 급여 치료비 신담보 2종을 출시했습니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보험 상품을 내놓은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입니다. 삼성화재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고 주요 대사질환 중 1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받은 가입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비급여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연관 1회 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급여 GLP-1 치료제를 처방받아도 최초 1회 100만 원의 보험금을 줍니다.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에서는 비만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하고 있어 소비자는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만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가령 위고비의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비만 치료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됐죠. 네, 보건복지부는 어제부터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단 비대면 진료 처방에만 해당되는데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오남용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안을 안내할 계획인데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고양시청역과 서울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며 첫 발을 뗐습니다. 오는 2031년 개통이 목표고 고양시부터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승인받은 계획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시청역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상능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 사업인데요. 서울 세전역에서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15km 길이의 철도입니다.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역을 건설하는데요. 경기도는 곧바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고 개통 목표는 오는 2031년입니다. 네, 이게 개통이 되면 고양시에서 은평구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양시청역에서 세전역까지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이 걸리는데요.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양 상릉지구와 함께 남양주 왕숙지구, 9호선 연장인 강동 하남 남양주선과 하남 교산지구의 3호선 연장인 송파 하남선 광역철도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국토부는 이 연장선들의 기본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이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 5%인 본인 부담금을 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왕절개는 지난해 전체 분만 중 64.3%를 차지해 자연분만보다도 많았습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해왔던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 대해 제재가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쉬인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 일종의 공소장을 발송했습니다. 관련 법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 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쉬인은 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어제 저녁 포항제철소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오늘 광양제철소에서도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을 제시해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행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만 경상권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시의 공기질은 좋은데요. 워스트 지역에서도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6도, 부산 10도에 그치겠고요. 오늘 밤부터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오후에 더 좋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울산과 부산에서 미세먼지가 탁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맑은 공기가 순환하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가 한때 안 좋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